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디저트 전문점.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 쿠키류를 주로 판매하는데요. 12월의 시작과 함께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빵인 슈톨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슈톨렌은 대부분의 제과점에서 1년 중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한 달만 판매되는 독일식 케이크인데요. 준비만 해도 몇 달 이상이 걸리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빵입니다. 오전 7시, 이른 시간부터 주방은 분주합니다. 작업자가 밀가루 반죽같이 생긴 것을 조심스레 떠서 담는데요. 뭐에 쓰는 것일까요? 효모를 배양시켜서 효모균을 뺀 제품이에요. 이스트는 이제 좀 화학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제 밀가루랑 이런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발효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직접 키워서 만든 천연 발효종과 밀가루를 반죽기에 넣고 슈톨렌의 반죽을 시작합니다. 늘렸을 때 안 찢어지고 손 지문이 보일 정도 되면은 잘 잡힌 거예요. 1차 반죽이 끝나면 슈톨렌의 중요한 재료인 럼에 절인 과일과 견과류를 넣고 2차 반죽을 합니다. 상쾌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 향 같은 거나 이제 풍미랑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3달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3달이나 숙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래 할수록 더 럼의 향과 풍미가 올라와서. 반죽의 마무리 단계. 아무리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마무리는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반죽이 끝나면 1차 성형에 들어갑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무게를 측정해 하나씩 소분한 후 동그랗게 모양을 잡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형을 하려고 하면은 모양도 잘 안 잡히고 하니까 한번 둥글려서 가스도 빼주고 모양도 잡아주고. 슈톨렌 반죽은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숙성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숙성이 끝난 반죽에 황토색 동그란 봉처럼 생긴 재료를 넣고 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마지펜인데 저희는 일반 마지펜은 안 쓰고 마스코바도라는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마지펜이라서 색깔이 살짝 갈색? 아몬드 페이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성형이 끝난 슈톨렌이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35분 정도 굽고 색을 보며 5분 정도 더 익혀줘야 노릇노릇 속까지 맛있게 구워진다고 하네요. 아, 빵의 고소한 향기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아닌가 보네요. 작업자가 구운 슈톨렌을 정제 버터에 담갔다 빼놓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버터가 스며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준 뒤에 이제 계피설탕과 분당으로 이제 위에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슈톨렌은 길게는 한 달 정도 보관해두고 먹는 빵이라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겉을 버터로 코팅한 후 분당을 덮어 밀봉한다고 합니다. 숙성을 하면 과일과 버터의 풍미가 빵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더 맛있어지는데요. 그래서 2주 정도 숙성 후 판매된다고 합니다. 다른 빵들과 다르게 얘는 한 번에 먹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서부터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부터 반을 자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슬라이스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먹어줘요. 완성된 슈톨렌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장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이거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빵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빵입니다. 슈톨렌 작업이 끝나고 바로 다음 제품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저트 전문점의 꽃은 왜 있는 걸까요? 작업자가 꽃잎을 하나하나 떼서 정리합니다. 플로라이저라고 꽃을 소독하는 용도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공들여 준비한 장미는 무스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지금 케이크 위에 뿌려지는 하얀 액체는 뭘까요? 글라사주라고 위에 초콜릿이랑 우유랑 이렇게 합친 혼합물인데요. 이거를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1인용 케이크를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이곳에서도 주력 상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형 케이크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여성이다 보니 만들면서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생활로 장식을 해가지고 화려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케이크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멋을 즐기기 위해 찾기 때문에 맛만큼 모양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민트와 라즈베리 인서트가 들어간 무스와 바질 가나슈와 딸기 인서트가 들어간 무스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무스 케이크는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단단하게 굳힌 후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크리스마스 케이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첫 과정은 미리 준비해 놓은 반죽에 버터를 두껍게 잘라 가운데 끼워 넣는 일입니다. 크루아상처럼 그 결 자체를 만들려면 안에 버터를 넣고 또 접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버터가 녹으면 빵의 결이 무너져 제품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켜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방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무판도 저희가 차갑게 작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잠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작업하기 직전에 꺼내서 쓰고 있어요. 버터가 녹지 않게 빠르게 다음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자가 자를 이용해 반죽을 일자로 길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머리 따듯이 따는 거. 이렇게 반죽을 가지런히 닦는 이유는 동그랗게 말아 크리스마스에 걸어놓는 화환 모양의 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숙성과 발효 과정입니다. 29도 정도의 온도에서 3시간 정도 발효를 하면 신기하게도 납작했던 반죽이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를 끝낸 케이크 반죽이 오븐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처음에는 고온에서 익히다 온도를 낮춰 서서히 익혀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네요. 결이 살아있는 브리오슈 빵이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케이크 제작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빵의 반을 잘라 라즈베리와 장미 시럽을 섞어 발라주고 그 위에 라즈베리 생크림을 넉넉히 짜서 올려준 다음 견과류와 입자가 큰 설탕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아니면 또 건조 라즈베리로 이렇게 씹는 질겅질겅 씹는 그 식감을 줘서 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나뭇잎에 시럽을 묻혀 올려주고 요즘 제철인 딸기까지 풍성하게 올려주면 크리스마스 화환 케이크 완성입니다. 평소에 여기 페스츄리를 좋아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리스트 페스츄리 나왔다고 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구매하러 왔어요. 너무 기대돼요. 제빵사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케이크가 누군가에게 달콤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게 만들어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런 말 같은 거 해주시면은 되게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 힘들게 만들었으니 한 번쯤 드셔보시고 연말에 조금 즐겁게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요즘 색다른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는 또 다른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친구랑 독특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자 해서 이제 찾게 되었는데 여기가 디저트가 코스로 나온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이곳은 손님 앞에서 셰프가 즉석에서 디저트를 만들어 코스로 내어줍니다. 보통의 다른 디저트 전문점들이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디저트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첫 번째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버섯에는 뭐 보통
발사믹 드레싱이나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차감을 해가지고 그냥 발사믹 소스이고 이제 이들이랑 또 잘 어울릴 만한 이 귤 소스 이렇게 또 올려드렸고요. 크렘블렛 위에 있는 설탕을 톡 깨셔가지고 버섯이랑 크럼블이랑 또 소스 조금 하고 이렇게 소르베 같이 조화롭게 드시면 돼요. 평소 디저트에 잘 쓰이지 않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하,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하는 비주얼인데요.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버섯이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향이 안 진해서 먹기 편해. 맞아. 많이 안 째서. 요리했던 사람이라 뭐라 해야 되지? 흐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기만 한 아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면 다 못 드시니까 이게 좀 산도나 이런 당도를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한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 종류의 디저트를 한 번에 먹는 코스의 특성상 달콤하고 새콤하고 짭짤한 맛까지 다양한 맛이 조화를 이룬 디저트가 코스로 나옵니다. 꿀을 넣은 위스키를 액화 질소에 붓자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가 액체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건데요. 셰프가 눈앞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아이스크림은 손님들의 입은 물론 시선까지 사로잡습니다. 드세요. 우와, 헐. 만드는 과정을 보고 먹으니 디저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갑니다. 달달하지만은 않은 디저트지만 요리 같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코스니까 계속 기대하면서 다음 요리는 뭐지? 약간 요리가 된 느낌? 맛있었어요. 그날 오후 별도의 주방에서 미리 주문받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작 준비를 하는 작업자. 먼저 피스타치오 가루와 달걀, 머랭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케이크의 시트를 구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케이크에 비해 빵이 굉장히 얇아 보입니다. 1cm로 딱 구울 거기 때문에 만약에 풍성한 카스테라처럼 계란을 많이 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스펀지들은 좀 풍성하게 나올 거고 얘는 좀 1cm로 딱 구울 거라서 살짝 무겁게 그렇게 굽는 스펀지입니다. 시트는 오븐에서 8분에서 9분 정도 구운 후 꺼내놓습니다. 퍼가지고 보관을 할게요. 단단한 질감의 시트를 만들기 위해 철판을 올려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은 후에 냉동고에 넣습니다. 스펀지도 급하게 식혀서 수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냉동이 되면 제가 나중에 어떤 몰드로 사이즈에 맞게 커팅을 할 때 되게 쉽게 커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동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적당한 상태로 냉동이 되면 피스타치오 시트와 잘 어울리는 딸기 젤리를 올리고 크기에 맞게 절단합니다. 다음엔 초콜릿 무스 속에 조심히 넣어줍니다. 무스가 만약에 되게 물 따면 인설트를 넣었을 때 인설트가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크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케이크 천장에 이제 인설트가 붙게 되죠. 병이 있고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초콜릿 무스는 영하 40도의 급속 냉동고에서 얼린 후 틀에서 빼놓습니다. 자, 이렇게 뺄게요. 이 모양이 되게 독특하네요. 한참 케이크를 만들던 작업자가 갑자기 주방 곳곳에 비닐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케이크 만드는 것보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준비 작업이 더 길어요. 비닐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색색의 초콜릿을 분무기에 넣어 케이크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뿌리면서 주방 전체에 초콜릿이 튀기 때문에 비닐 마감 작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 초콜릿을 이렇게 가볍게 분사해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을 줘서 얘는 쿠션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벨벳 쿠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 분사 기법을 통해 포근한 느낌이 나는 특별한 질감의 케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무리로 쿠션 모양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진주 모양의 사탕까지 올리면 겨울에 어울리는 포근한 쿠션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블록 장난감 케이크까지 모두 완성됩니다.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새롭게 디저트를 먹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디저트를 만들고 싶습니다.